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다시 하고 네, 본격적으로 서촌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그런 동네 평범한 청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서촌 방향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이렇게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게도 운영하면서 이 동네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동네를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지역의 전문가, 동네 전문가는 뭐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교수나 뭐 거창한 어떤 뭐 전문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주민이 동네를 소개하는 방식의 빌리지 투어는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스타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편화 안 돼 있지만 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또 여행이라는 개념을 그동안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3시간 정도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그동안 서울이라는 곳을 좀 뭔가 강남 위주의 빌딩, 고층, 어떤 건물, 실내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동안 모르셨던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 이런 거를 오늘 낱낱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저랑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촌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요. 요 위쪽으로 한번 이동하실까요? 네. 일단 서촌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골목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골목 여행을 하는 요새 또 골목 투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골목이라는 곳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골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큰 어떤 거리나 이런 풍경들은 대부분 어떤 관리 업체가 있고 또 그 앞에 빌딩에 관할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풍경이 많잖아요. 그런데 골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풍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골목 여행의 묘미는 그런 어떤 개성 있는 골목 또 그 지역 그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목 여행을 하면서 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보여 갖고 그랬구나. 차 안에 있어? 이거 왔다 갔다 힘들긴 하겠다. 이 자리, 이 하수구가 이 맨홀이 있는 이 자리가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골목길의 풍경이 담겨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데인데요. 이 골목이 이제 곡선으로 휘어진 이 골목과 한옥의 돌담 그리고 앞에 있는 오래된 가옥 그리고 그 뒤로 걸쳐 있는 인왕산까지 한 컷에 전부 나오는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골목의 풍경이에요. 사람들이 제 뭐 서촌을 안내하는 역할 자체도 그렇고요. 예쁘고 새로운 것은 제가 굳이 찝어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서 보세요. 그리고 다 느끼시는데 오래된 것, 좀 약간 좀 허름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대부분 다 쉽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전주 한옥마을 같은 이 아름다운 잘 정비된 돌담 이런 걸 먼저 보시는데 제가 안내해드리는 건 바로 저 앞에 있는 허름한 집이에요. 저 허름한 집은 적산가옥이라는 양식입니다. 적산가옥 혹시 뭔지 아세요? 들어본 봤지 들어보셨죠? 몰라요. 적산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요? 쌓을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재산의 산이죠. 그래서 쌓여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적국할 때 일본인들 우리나라의 적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간 재산 중에 적국이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적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가옥의 형태를 적산가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일제 시대가 끝나고 그 실제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한테 잡히면은 다 맞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항, 군산항, 부산항 이런 항구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 다 뭐 그 귀한 뭐 자신의 재산을 싸갖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항구에서 다 검문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청년단들한테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작물들 일본으로 뭐 남대문 시장으로 다시 다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뭐 저런 가옥 같은 경우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버려두고 갔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특히 뭐 군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적산 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북촌과 가장 대비돼서 사람들이 뭐 북촌과 대비해서 북촌 서촌 했을 때 한옥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옥보다 북촌엔 없지만 이 동네에 있는 것은 바로 적산 가옥이에요. 그래서 북촌은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고 양반 동네여서 일제시대 때에도 그대로 양반들의 가문을 유지하면서 살았지만 이 동네에는 이런 초가집들을 허물고 일본인들이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들이 이쪽에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맞게 건물을 지어서 살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 적산가옥이 이 동네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산가옥이 사람들이 한옥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뭐 빈집이라든지 흉가 뭐 이런 폐가 이런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저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동네 특성에 맞는 건물이기 때문에 바라봐주고 이용해주고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숨겨진 매력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적산가옥이 보이는 이 골목의 풍경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서 또 그런 모습 보시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시고 자 쏘세요. 동그란 어떤 그 빔 튀어나오는 저 빔들이 담쟁이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운기라는 우리나라의 비운의 천재 건축가였고요. 자신이 원하는 분이 마치 정말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비대칭의 자연 내부까지도 이 건축가가 전부 디자인을 해서 일일이 타일을 붙이고 일일이 똑같은 창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똑같은 창틀이 없고요. 한국의 가우디라고도 불렸었던 건축가인데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널리 알린 그런 건축가는 아니에요. 이름이 차운기라고 하는 건축가인데요.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품을 심지어 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마무리를 자신의 수제자한테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합작해서 완성한 최초이자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요. 이 집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그리고 저기 달려있는 등 저런 디테일 전부까지 모두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정말 건물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고 이 딱 보실 때도 느껴지는 그 압도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건축가가 그런 거를 역시 의도하고 지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국립농학교입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는 국립맹학교가 있어요. 맹학교와 농학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이 두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진 국립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번에 10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지어졌었던 아주 오래된 역사의 전통이 있는 특수학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대로 치면 이미 3대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인데 한 20% 전부가 장애 아동을 이렇게 함께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분들과 그 관련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배려도 잘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저 건물이 푸르메 센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푸르메 센터는 뭐냐면은 중증 장애 아동들이
재활 활동을 하는 재활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전부 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풍경이고요. 요새는 신도시 같은 곳에 장애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라면은 첫 번째로 기피하는 게 혐오 시설이라는 거고요. 기피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또 지역적인 따뜻함이 존재한다는 게 또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숨어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이 맹학교, 농학교, 특히 농학교라는 경우는 이 농아라는 말에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어떤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선희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네, 선희학교인데 이 선희가 누구 이름이냐? 뭐 가수 이름이 아니고요. 뭐 아니면 유명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선희궁이라는 궁터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선희궁, 그 7궁 중에 한 분인데 이 종묘에 합류되지 못하는 궁의 한 분이 후궁의 한 분이 이곳에 원래 사당이 있었고 지금은 그 집터를, 그 사당터를 학교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궁터에 옛날에 돌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터 위에다가 지은 학교라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에요. 요 뒤까지 이어져 있는 궁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궁터 위에 지어진 학교라는 거를 또 알고 보시면은 또 새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실까요? 자, 요 오래된 나무. 이 오래된 나무는 영화 속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명세빈과 그 뭐 김석훈이 나왔었던 영화가 있는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영화 속에 이 은행나무가 건강할 때 나왔었던 풍경이에요. 이 굉장히 잎이 굉장히 우람하게 이렇게 막 풍성하게 있었던 장면인데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어떤 뭐 펜스도 없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처럼 여기 우체통도 있었고 이렇게 평상도 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있는 사랑방 같은 존재였는데요. 예전에는 이 큰 길이 여기서 끝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이 끝났다가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나와서 이쪽으로 뒤를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부터 이제 나무가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게 되었어요. 뭐 매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점점 뭐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면서 뭐 은행나무가 점점 죽어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이 큰 길이 이게 뚫리고 나서 주민들이 사랑하지 않고 그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큰 길로 막 차들이 막 쌩쌩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갔는데 그런 어떤 이 신교동이라는 곳이 선희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고 오래된 고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도 이런 어떤 장소들도 점점 어떤 큰 길, 어떤 그런 편리 이런 거에 의해서 점점 조금씩 사라지고 언젠가 이 나무도 이제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베어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민들과 이 곳에 얽혀 있는 이런 이야기들, 풍경들, 추억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여기 청와대다 청와대. 청와대예요. 지붕만. 네, 지붕만 삐쭉 나온 게 청와대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네, 이곳이 서촌 시내, 서촌 촌내, 그러니까 서촌을 구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망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뭐 바람이 다소 많이 불긴 하지만 뭐 여름이라든지 또 가을이라든지 이럴 때 또 산책으로 올라와서 동네를 둘러보기 굉장히 좋은 산책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서쪽이라는 게 방위상으로 예전에는 각각의 어떤 방위에는 각각의 계절이 있다라고 믿었었는데요. 동쪽은 봄, 남쪽은 여름, 서쪽은 가을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겨울인데 이쪽이 북악산과 이 인왕산, 서쪽에 있는 산과 북쪽에 있는 산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방위상으로 보면은 초동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초겨울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날씨의 계절에 저희가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곳은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자연이 펼쳐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인왕산과 어우러진 수성동 계곡이라는 곳이고요. 네, 들은 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었다라는 거. 그래서 감상하는 그런 곳이지만 삼호정은 눈 앞에 있는 풍경을 보기 위한 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문을 품어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산에 접근성도 떨어져. 저희가 있는 곳이 수성동 계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성동 계곡의 수성은 물수자의 소리성, 그래서 물소리가 들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를 가시거나 어떤 곳을 가실 때 꼭 지명을 한번 궁금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명에는 그 지역과 관련된 특산물, 뭐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알고 보시면 더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성동이라는 것은 이 동네, 이 물소리가 들리는 동네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의 이 지명은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지명인데요. 지금의 지명은 옥인동이라는 그 관할 그 쪽으로 옥인동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옥인동에 들어가 있지만 조선시대 때 지명을 사용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인동의 옥은 뭐냐면은 지금 요 밑으로 흐르는 이 물이 이름이 옥류동천이에요. 옥같이 맑은 어떤 개천이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실 점점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여 있기도 해서 살짝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여름철 장마 기간이나 어떤 우기에는 좀 물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수성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콸콸콸콸 물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옥류동천이 흐르는 곳이고, 원래 저 인왕산에서 나오는 화강암에서 필터돼서 나오는 화강 안반수예요. 그래서 물 자체가 굉장히 맑고 저 위쪽에 근원지로 올라가면은 저 1급수에 가까워서 가재라든지 물방개 이런 어떤 맑은 어떤 그 물에서 사는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옥류동천이 흐르는 곳이고, 또 인왕산의 인자를 따가지고 옥인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의 이름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조선시대 때 수성동이라는 어떤 지명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래 이곳은 다른 건물이 있었어요. 다른 건물이 있었고, 이 건물을 없애고 나서 조선시대 때 풍경을 복원한 건물입니다. 아니, 복원한 공원입니다. 그럼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지선다로 한번 해볼까요? 1번 파출소, 2번 수도국, 3번 아파트, 4번 빌라. 2번. 2번. 굉장히 열정적으로 2번. 땡땡땡 바로 아파트였어요. 네, 믿을 수 없겠죠. 이 아파트가 총 9동이 있었어요. 네, 이 아파트 이 위치 어디냐면 바로 저 위에는 저 바위예요. 저 바위 위에 아파트가 있었다라면 믿기시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 위에 5층 단위의 아파트가 한 동 있었고, 또 요 뒤쪽으로도 아파트가 있었고, 또 이 앞에도 아파트가 있었고, 총 이렇게 9개 동으로, 여기도 역시 남향이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이 계곡 모양으로 해서 이 계곡 모양을 골목을 따라서 지어진 어떤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 일대에 9개 동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405 가구가 살고 있었고요. 그 굉장히 큰 단지의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가 1970년대에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 중에 하나였고, 남산 시범 아파트와 함께 더불어서 옥인 시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40년 정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었고, 그런 어떤 노후 과정에서 이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여기를 철거하게 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뭘 다시 이곳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다시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생태적으로 복원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던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겸재정선이라는 화가가 그린 수성동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속에 등장한 이 돌다리의 이름은 기린교라고 하는데요. 이 기린의 기린은 이 목이 긴 동물 그 기린을 뜻하고, 이 기린교의 어떤 이름은 기린의 목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기린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린교는
나중에 복원이 된 다음에 서울시 문화재 자료 31호로 특별하게 지정이 돼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 전체 풍경 자체도 서울 역사 최초로 도성의 어떤 풍경을 조선시대 때 회화 속에서 등장하는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최초의 장소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역사 최초로 이 풍경 자체도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시는 이 풍경이 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큰 문화재고요. 특히 인왕산 같은 산은 돌이 막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산 위에 눈이 내리면은 한 폭의 수묵화 같은 그런 풍경이 연출되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꼭 겨울에 눈이 온 다음에 한번 오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서촌 라이프라는 잡지에도 그 인왕산을 설경해서 사진이 한 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도 이 눈 내린 인왕산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아끼고 또 그림으로 남겼었던 풍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술가의 생가 이런 곳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술가의 장소 중에서 생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살았었던 집이 중요할까요? 생각. 생가는 이제 태어났었던 그런 곳이고 이제 살았던 집. 훨씬 더 살았었던 집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생가에 집착하는지, 그거는 되게 뭔가 아이콘스럽게 뭔가 상징적으로 뭔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예술가라는 존재한테는 살았었던 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술가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하숙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피식피식하고 웃으세요. 왜 웃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아니 하숙집까지도 뭐 이렇게 남겨놓고 터라고 써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여기가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쓴 장소였다라면은 인식이 달라집니다. 별해는 밤이 쓴 이 어떤 문학적인 배경이 된 장소이기 때문이고요. 이 윤동주 시인이 민족 시인과 서정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했고 불우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독립과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노래한 찬양한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별해는 밤이라는 시가 이곳에 있을 때 대학교에 그 학생으로 있을 때 이곳에서 소설가 김송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하숙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숙집 밑, 그 김송이라는 이 소설가 밑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따뜻하게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보살펴줬고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성들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시에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썼었던 시들이 대부분 다 대표적이거나 아주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빌라로 변했고 예전의 모습만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집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배경, 하늘, 인왕산, 언덕 이런 것들이 전부 시인의 감성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영화 건축학개론이라는 곳에 등장했었던 집이에요. 수지와 이재훈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었던 장소고요. 보이시지만 이 원래는 정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 서촌 일대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일대에 그런 어떤 옛날의 풍경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은 성지가 됐어요. 연인들의 성지. 그래서 연인들이 이곳에 와서 데이트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수지와 이재훈이 된 것처럼 손을 잡고 이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있는 집은 원래 촬영 때부터 지금까지도 빈 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유명해져서 집주인이 카페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옆에는 지금 할머니들이 사는 그냥 평범한 주택가예요. 그런데 이 건축학개론에 나온 이 촬영지라고 카페가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도에 가면은 짜장면 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네, 가봤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적인 문화가 이제는 막 금강산 식후경 이런 금강산은 없어요. 식후경만 남았어요. 맛집 이런 것만 남았는데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맛집만 서촌하면 맛집만 떠올리고 뭐 어떤 그런 부분만 찾아다니고 이런 어떤 관광 문화가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쪽으로 가보시죠. 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현판, 네, 이상범이라는 화가. 이제 답사를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부터 또 나이 뭐 지긋하신 또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까지 되게 여러 분들 각계각층을 만나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한국 화가에 대해서 이상범 선생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국 화가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는 한국 화가 아시는 분, 뭐 좋아하시는 분 있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만큼 한국화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해가 굉장히 이제 없다라는,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가지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니? 너희들은 어떤 화가를 기억하고 있니? 그러면은 뭐 피카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서양, 유럽 어떤 이런 서양 중심의 미술사를 초등학생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 것을 등한시하는 문화가 미술사에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범이라는 화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답사를 하시면서 이상범이라는 분만 기억하고 가셔도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여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범이라는 화가는 한국 산수화의 대가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집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셨고, 이 앞에 있는 곳이 화실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셨던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집과 화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을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촌 여행의 마지막 장소 바로 사직단이라는 곳이고요. 이 동네 이름은 사직동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사직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직이 뭘까요? 부산에도 사직동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도 사직동이 있어요. 큰 도시에는 대부분 사직이라는 단어가 쓰인 동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직이라는 거는 곡식의 신과 땅의 신, 두 신을 모셔놓은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직단이라는 곳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직단들이 일제시대 때 공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은 사라지고 사직공원만 남았죠. 그래서 부산의 사직동도 그 사직동의 가장 명물이 뭐죠? 사직구장이죠. 야구, 스포츠, 공원 이런 곳으로 유향시설로 많이 바꿔놨고, 바꾼 이유는 우리나라가 신성하게 생각했었던 재단을 우리의 발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짓밟게끔 만들었었던 일제시대 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렸을 때는 이곳이 그냥 단순히 공원인 줄만 알았어요. 사직공원이라고 생각했고, 원래 이곳에는 아이스링크가 있었고요,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키즈 카페 가듯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여기에 데리고 와서 놀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냥 공원인 줄 착각하고 사직단은 원래 성역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일반인들이 함부로 마구마구 짓밟고 훼손할 수 있던 그런 아픈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직단은 원래 위치가 아니에요. 나중에 복원한 거고 위치가 바뀌었지만 그 어떤 정신과 역사적으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보물 177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안에 사직단을 그대로 복원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그런 계기로 사직이라는 것이 곡식의 신과 땅의 신을 모셨었던 그런 곳이고 이런 어떤 일제시대 때 훼손되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어떤 동네나 관심 있는 지역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